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래. 이제 우리는 미적분 가기 전에 확통을 사실 본 수업으로 먼저 하죠. 그러면 수원, 그 다음에 수투, 미적분. 요게 대수로 바뀌죠. 너가 미적분으로 바뀝니다. 미적분 1로 바뀌죠. 그리고 확통은 여전히 확통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배워야 했던 미적분이 미적분 2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정도 되면 인서울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서울 하는 애들 중에 이과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겠다, 공대를 가겠다, 뭐 건축과를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얘는 대학에서 요구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적분까지 해야 함. 그런데 중3 동안 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에 나오고요. 얘는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신만 공부하면 되니까 여기를 드립다 많이 공부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좋고요. 이걸 반복 많이 하면서 얘까지 공부하면 더 좋고요. 얘도 한 번씩만 보고 얘도 한 번씩만 보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다 까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3 때 남은 시간에 빨리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심화서로 여기를 한 번 더 돌리고 모의고사 문제로 여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면 2.5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조금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씩 얘네들을 공부하면서 얘네들은 계속 어려운 것만 한두 번씩 풀어주고 쉬운 문제집 내신용으로 쉬운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개 정도만 풀어주면 사실 내신 잡을 수 있는 거죠. 가장 1등급을 받는 레파토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중3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바퀴 돌리는데 호영이랑 주연이는 공통수학일 그거 수업 듣고 있잖아. 모의고사. 맞지? 그게 이제 0.5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그 1에 해당하는 심화서를 한 개씩 돌릴 거고요. 그러면 1은 기본서 돌릴 거죠. 그럼 2.5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어주면 됩니다. 자기 스토리나 뭐 이런 거. 됐고요. 그러면 이제 확통 처음으로 들어갈 건데 확통은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안 되면 확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되고요. 이건 사실 공통 수학 1 내용이지만 우리 복습 차원에서 빨리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있잖아. 확률이라는 거는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발을 점자를 쓰면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면 우리는 무엇이 전체인지 무엇이 정사건인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EX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6이 남는 경우의 수. 가장 단순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에서부터 뭘 갖고 오셔야 되냐 하면 우리는 근원 사건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시행에서부터 근원 사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원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을 다 하나하나씩만 적은 거. 그게 근원 사건입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이게 근원 사건이 되죠. 그러면 전체 사건은요. 전체 사건은 근원 사건의 개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만 딱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들의 개수, 이걸 전체 사건 개수, 경우의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난다. 이런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왜 사건이라고 하냐 하면 외국 학문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사건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이니셜 쓸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십시오. 사건은 이벤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건은요,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정자는 생략을 합니다. 사건. 예를 보시면은요, 소수 그러면 2, 3, 5가 있겠죠. 그러면 정사건에 바깥에 있다 해가지고 여사건이 있죠. 여사건은 1, 4,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건, 여사건 이런 거 아셔야죠. 그러면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정의대로 가면 되죠. 전체 사건분의 정사건의 개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전체 사건을 못 구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체 사건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하면 시행까지만 밑줄 긋고요. 거기서부터 전체 사건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끼리 4층 연산을 해야 되는데요. 4층 연산하는 경우 가장 좋은 예시가 이거죠. 1번.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가 울산입니다. 서울에 갈 건데요. 대구를 거쳤다가 거기에서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KTX 타고 바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는 울산에서 대구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울산에서 대구를 갔다가 그리고 대구에서 서울로 가면 결국은 울산에서 서울로 온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울산에서 서울로 바로 가버릴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울산에서 서울로 간다. 결국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울산에서 대구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고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죠? 2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확률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와 배를 먹겠다. 사과를 먹고 이어서 배를 먹는 거는 시간적으로 동시죠. 그런데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잖아. 사과하고 배를 어떻게 같이 먹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고요. 그때 접속사는 뭐로 보냐 하면 and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일 때는 두 사건을 꼭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 보십시오.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건 바로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가는 거.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는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요.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울산에서 서울 갔는데 이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거랑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랑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가 뭐가 됩니까? OR이 됩니다. OR이면 사건끼리 뭐 하라는 겁니까? 더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우의 수 곱하기 경우의 수니까 곱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사건이 OR로 연결되면 더해라. 이게 합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곱법칙과 합법칙은 사건과 사건을 곱하는 게 있고 더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접속사로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의 상황에서 있잖아. 명확하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가 기억이고요.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이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야, 근데 1번 케이스를 좀 자세히 보면 1번을 자세히 보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 기억에서 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억을 갖다가 A로 갈 수도 있고 기억을 갖는데 B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아, 니은을 보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니은도 이렇게 가서 A, 이렇게 가서 B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너도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좀 이따 써먹을 건데 기억 입장에서도 나오는 건 두 가지, 니은 입장에서도 나오는 건 두 가지, 디귿 입장에서도 나오는 게 두 가지. 상황이 계속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일 때 두 가지, 이거일 때 두 가지, 이거일 때 두 가지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합사건에 의해서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2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요 3이 뭐냐 하면 길이가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2는 뭐냐 하면 A, B 경우의 수죠. 졸라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앞에 거를 한 케이스를 딱 찍었어. 뭘 선택하든지 간에 뒤에 나오는 상황이 다 똑같을 때에는 그냥 한 방에 계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요거는 그러면 다음에 부탁해. 하자 해주시죠. 카운터 쌤이 산출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카운터 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 명철 쌤 그건 제가 얘기해 볼게요. 됐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 보십시오. 주의할 때는 기억은 A하고 B야. 니은은 A하고 B야. 근데 디귿은 A하고 B하고 C야. 이렇게 되거든요. 한 방에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뒤에 나오는 상황이 달라지네? 그러면 이거는 한 방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 방이라고 할게요. 한 방에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 같은 것끼리 나눠서 요거를 1번 케이스로 보고 요거를 다시 2번 케이스로 보고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게 모두 같으면 그냥 한 방에 계산해. 다르면 같은 것끼리 잘라서 계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경우의 수 할 때 너희 이런 것도 잘 아셔야 함.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곱법칙이랑 합법칙을 배우니까 경우의 수끼리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지를 언제 곱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경우의 수끼리 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의 수 빼기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끼리 언제 뺄 것인가? 이건 예시 보면 금방 나옵니다. EX 1부터 100까지 중에 자연수를 잡니다. 이렇게 편하게 갑시다.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접속사가 오한이니까 갑자기 무슨 법칙이 떠오릅니까? 합법칙이 떠오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랑 더해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5의 배수는 몇 개인 거고요?
20개인 거 보입니다. 6의 배수 몇 개인 거 보입니까? 10? 그렇지, 6개인 거 보이죠?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면은요, 1부터 100까지 중에 5배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6배수 여기 있습니다. 합법칙을 쓰려고 했는데 두 케이스에 무슨 범위가 생겨버립니까? 공통 범위가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합법칙은 좋은데 뭐가 발생하냐 하면 중복 발생합니다. 요 중복 발생하는 경우가 경우의 수끼리 뭐로 들어오냐 하면 빼기로 들어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너가 30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배 써야 되죠. 단순하잖아. 몇 개 뺀? 그렇지, 3개 빼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봐봐. 20, 16, 3 저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빼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확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럼 이제 한 개 남았네요. 경우의 수끼리 뭐 하는 거? 그렇지, 센스가 있으면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경우의 수 나누기 경우의 수.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시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한번 배운 애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A, B, C, D, E, F. 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A, B, C 뽑아서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들 A, B, C 뽑아서 나열까지 생각하려면 A, B, C를 뽑았어. 나열하는 거 총 몇 가지 나오죠? 6가지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 B, C도 있고요. 무지성으로 다 적어봅니다.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C, B도 있고요. 이제 기준을 B로 바꾸면 A, C도 있고요. B로 봤을 때 CA도 있고요. C로 봤을 때 AB가 있고요. C로 봤을 때 BA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적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뒤죽박죽 섞는 거 우리 몇 팩토리얼까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이거 3팩토리얼까지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근데 요 녀석을 두 번째 A, B, C를 뽑기만 하고 나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봐. A, B, C 순으로 뽑았든 B, A, C 순으로 뽑았든 얘도 그냥 딱 보면 누구 뽑았네 라고 읽혀집니까? 너 A, B, C 뽑았네? 너도 A, B, C 뽑았네? 너도 A, B, C 뽑았네? 결국 얘네들은 A, B, C 뽑는 거에만 집중하면 전부 그냥 A, B, C 뽑았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나열 안 하잖아 지금. 나열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뽑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씩 이렇게. 그러면 나열의 의미를 없앨 때, 뒤죽박죽 섞는 의미를 없앨 때 3팩토리얼을 한 가지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을 한 개 취급해야 되죠. 이렇게. 그때 우리는 뭘 해주시냐 하면 나누기 3팩토리얼을 합니다. 3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한 가지가 되거든요.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 풀 때 A, B, C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6P3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6명 중에 A, B, C 3명만 뽑는다 그러면 6C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3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그러면 나열의 의미를 없애야 되니까 이쪽으로 갈 때 나누기 얼마를 합니까? 3을 하는 거죠.
그래서 NCR의 정의를 따르면요, 너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6P3을 먼저 계산하고 그걸 갑자기 얼마로 나누냐 하면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나누기는 언제 하냐 하면은 n개를 한 개 취급할 때, n개를 한 개 취급시. 그때 우리는 나누기를 한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박 좀 나열하는 거를 한 개 취급해야 되는데 그때 나누기에는 한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경우의 수끼리 언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봤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한테 다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확인만 쭉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사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뭘 써본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솔루션을 보시면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있습니다. 작은 주사위가 있고 큰 주사위가 있다고 치면은 생각을 해봐. 1, 6 나온 거랑 여기 6, 1 나온 거랑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지. 아, 그렇다면 눈의 합이 6의 배수가 된대. 그러면 합이 6배수가 되면 6이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12거나. 그러면 6하고 12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죠. 접속사가 5할이니까 연산자 뭐로 바뀜? 더하기로 바뀜. 그럼 너는 1,5, 2,4, 3,3, 4,2, 5,1. 그 다음에 너는 6,6. 되게 쉬운 거지만 원칙적으로 공부하십시오. 너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더하기 뭐? 5 더하기 1.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근데 더하기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합법칙에서는. 그게 2번 문제가 됩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면은 1부터 50이 있을 거고요. 여기 3배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8배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복이 생기는 거고요. 24의 배수가 됩니다. 일명 우리는 중복이 되는 거고요. 중복이 발생하면 사건끼리 뭐 한다는 게 포인트. 그렇지, 뺀다라는 게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는 천천히 바꾸면 되죠. 1부터 50 중에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10 몇 개? 16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배수 개수 6개 빼기 24의 배수 2개네요. 그래서 여기는 왜 더하는 거니? 여기는 갑자기 왜 빼는 거니?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 지금은 되게 단순한 문제니까 쉽다 거리는데 어려운 문제 다 쓸 때 요런 걸로 자꾸 분석을 해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20개. 됐어.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3과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 3과 8의 배수가 아닌. 다 제 해석을 봅니다. 3과 8의 배수가 아닌. 않는 자연수를 구해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1부터 100까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3의 배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8배수가 있을 겁니다. 3의 배수도 아니고 8의 배수도 아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 부분입니까? 3의 배수도 아니고 8의 배수도 아니다. 전문 용어가 있잖아. 무슨 부분? 딱 여자를 써서 여집. 네, 여집합 부분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하시네요.
자, 그래서 여집합인데 이거는 있잖아. 여기 봐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부정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상식선에서 알아두십시오. 상식. 정사건이 있고 여사건이 있는데 여사건이 더 빠르다는 뉘앙스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이랑 릴레이션십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장 많이 세뇌가 되는 게 한 개 있는데 뭐가 주어지면 문장 안에 어떤 멘트?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가 주어지면 여사건이 더 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못 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제 속에 부정어가 많을 때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부정어가 많이 쓰이면 여사건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들 요런 게 있으면 5 이하 1 확률 그러면 여사건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 됐고요. 그러면 자연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됐네요. 개수는 전체 100개에서 뺍시다. 뭐 금방 나오네요. 3의 배수 33개, 8의 배수 12개, 중복이 있으니까 빼야죠. 24의 배수. 24의 배수 몇 개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너는 100에다가 빼라. 45에서 4를 빼니까 41을 빼라. 그럼 너는 59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해내는 것까지 버퍼링이 걸리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됐어. 승우야, 이때까지 알았던 지식들이 좀 정리가 됩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호영이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2번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확통할 때 또 쓰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물음에 답해라.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표기법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정수 때 음의 정수 빼버리면 뭐와 뭐가 남습니까? 0과 자연수가 남는 거 맞습니까? 그거를 있잖아. 한글로 주저리 적기 싫으니까 외국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XYZ가 원소입니다. 어느 집합의 원소냐면 자연수의 집합인데 0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여기 살짝 0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n제로 집합이라고 하고요. 0을 포함한 자연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0을 포함한 자연수 집합의 원소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1번 이 문제도요. 2y 플러스 3z 이퀄 10입니다.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지. 이것도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 방정식에다가 플러스 정수 아니면 자연수 조건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정수 자연수 조건 주어지면 추론한다고 배웠던 거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 추론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추론을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추론하면 잘못 배운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추론 시작해야 돼? 개수? 그렇지. 개수 큰 놈 기준. 추론은요. 개수 큰 놈 기준으로 해야 빨리빨리 계산이 된다. 그래서 개수 큰 놈 기준 잡기.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빨간색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Z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러면 보통 X, Y, Z 이런 식으로 적잖아.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Z가 0을 포함하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Z가 0이면 X 플러스 2Y가 10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5면 앞에가 얼마인가? 0이죠. 근데 여기 한 개 깎으면 앞에 얼마가 생겨줘야 돼? 그렇지. 2가 생겨줘야지. 그래서 3, 4, 2, 6, 1, 8. 그 다음에 10, 0,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막 풀어도 서술형으로 답이 나오는 걸 기대합니다. 그게 일반고 가든 자사고 가든 어딜 가든 도움이 될 겁니다. 막 풀었을 때 낙서처럼 풀리는 건 그닥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고영아? 오케이. 자, 여기가 1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식이 x 플러스 2y가 7이라고까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너가 0일 때, 아, 너는 7이다. 그러면 1 올라가면 2씩 깎여주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추론하면 돼. 여기가 2. 그러면 x 플러스 2y가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4,0 2,0 마지막으로 3이면 너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1. 되네? 그러면 이거는 1하고 0 이거밖에 없네. 자,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중요하니까 빨간 거에 집중하십시오. 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너는 4개. 너는 3개. 너는 1개. 그래서 총 14개. 이렇게 됩니다. 한 개 더 하지 않았어? 여기 나왔네요.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부등식 표현이죠.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하려 했는데 여사건은 7보다 작다의 여사건이 뭐야? 자연수는 7보다 크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사건. 정사건은 2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자연수니까. 여기 자연수 최초로 넣으면 최하 얼마까지 나옵니까?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그래서 케이스 5개입니다. 케이스. 그런데 여사건 한번 보시죠. 여사건은 2x 플러스 y가 7보다 큰 경우니까 얼마 나오고? 8, 9, 10 끝이 있어 없어? 없죠. 8, 9, 10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푸는 게 더 현명하겠다? 정사건 푸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부정어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사건과 여사건을 한번 비교해봐야 함. 그래서 나는 정사건 풀 건데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그 다음에 4번, 5번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 접속사가 OR이 나오는 거니까 걔네들끼리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는 위에서 순서상으로 잡아내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개만 보여주면 1번 케이스는 2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x, y는 1,1이 되겠죠. 계속 큰 놈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2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2x 플러스 y가 4가 되는 겁니다. 계속 큰 놈 기준 잡으라고 했고요. 그러면 x가 1이면 y는 2고요. x가 2면 y는 0이 돼서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여전히 너는 한 개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안 나갑니다.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10의 자리 숫자 소수, 1의 자리 숫자 홀수인 두 자리 자릿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이거 보여주려고 갖고 왔네요. 1번 한번 보십시오.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3번이 뭐냐 하면 너는 소수고요. 너는 뭐 있습니까? 홀수입니다.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기로 풀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의식하고 풀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한 문제를 위해서. 보면 소수 뭐뭐 있습니까? 그렇지. 2, 3, 5, 7 있고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해라.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2였다면 너는 몇 가지야?
여기 2를 썼다면 1, 3, 5, 7, 9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2일 때는 몇 가지? 5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때 조심해야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5가지가 안 나오니. 잠시만. 서로 달라야 되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3일 때도 몇 가지 나옵니까? 그렇지. 너도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5일 때도 5가지. 7일 때도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다 5, 5, 5로 갔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걸 몇 방에 풀어버리겠다? 한 방에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예상되는 숫자가 다 같기 때문에 한 방에 풀 수 있음. 다르면 찢어서 계산해야 돼. 그러면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배할 때마다 다른 문자가 나올 겁니다. 항의 개수는 4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지.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한 방에 계산해도 되는가? 그게 포인트랍니다. 오케이. 생각 잘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그래도 너희는 수능까지 배웠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소인수분해 하겠죠. 8, 9, 72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양의 개수는 지수 플러스 얼마 합니까? 1을 하는 이유가 뭐죠? 뭐를 그려보면 그렇지. 그걸 우리는 표를 약수표, 약수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의 0제곱 1인 거 알죠? 3의 0제곱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몽땅이 전부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약수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 0부터 시작해서 3까지니까 가로 개수 몇 개입니까? 4개를 그냥 양의 약수 개수. 그 4개를 3까지인 줄 알았는데 0 때문에 1 더해라. 2까지인 줄 알았는데 0 때문에 1 더해라. 이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이유도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12. 이거 때문에 낸 건 아니죠. 2번 공약수의 개수는 그냥 누구의 약수 개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너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 문제에서 양의라고 했으니까 1번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27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를 구해라. 270 소인수분해 아닙니다. 너는 27 곱하기 11을 숫자적으로 적으면 2가 1개고 3이 3개고 5가 1개고 이렇게. 그러면 약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약수에서 봐봐. 약수표에서 보면 2를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해서 0제곱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2의 1제곱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와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 2의 0제곱이랑 2의 1제곱을 선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3의 0제곱이랑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5가 있다는 소리는 5의 0제곱이랑 5의 1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 그럼 누구만 안 선택하면 돼? 0제곱. 얘만 안 선택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가능한 가지수는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너는 몇 가지? 3가지. 너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나는 네 번째 72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 요걸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얼마가 나올 때까지? 72까지. 72가 나올 때까지? 아니,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요 녀석이 나올 때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약수 테이블.
약수표에서 보면 여기가 3의 0제곱이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제곱, 2의 3제곱. 요 줄만 먼저 더하겠습니다. 요 녀석의 합.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해. 묶어내. 얼마로? 1. 3의 몇 제곱? 0제곱으로 묶어내서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 써보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한 개씩 다 나오죠. 그래? 그러면 3의 1제곱. 너 이 부분에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 3의 몇 제곱? 1제곱으로 묶어서 똑같이 되는 거죠. 분배 법칙 해봐. 4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3의 2제곱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합. 3의 제곱. 저도 똑같겠네. 한 줄씩 계산했는데, 나는 결국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이 궁금해. 그럼 여기 있는 거 싹 다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다 하려고 보니까 누가 묶여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이 부분이 묶여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공통이니까. 그러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요게 총합이 되는 거지. 님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외우나요? 빨리 외우는 방법 열나 쉽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제곱이네. 그럼 너 3제곱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더해. 너 2제곱이네? 그러면 0제곱부터 시작해서 2제곱이 나올 때까지 더해. 너무 쉽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희는 수원을 배우셔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계속 다음 항이 나옵니다. 무슨 수열이지? 등차. 비수열. 근데 여기 더하기가 있네요. 합입니다. 요것도 등비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랑 수투부터 봐요. 만났나? 수원을 나랑 했지. 서술한데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조사해야 됩니까? A, R, N 요거를 조사해요. 까먹는 거 괜찮아. 다시 떠올려내면 돼. A가 뭐였지? 초항. R은? 등비하고 몇 번째? 공통인 비율 줄여서 공비. 애들이 많이 조사 못하는 게 요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N이 뭘까요? 더해지는 항의 개수 줄여서 항수.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하고 있어요? 1 빼기 A. 1 빼기 A인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1분의 A에 R에 O 마이너스 1. 잘 기억해서. 아니 봐봐. 공식에서부터 A, R, N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비 합 그러면 사실 이게 먼저 떠올라야지. A, R, N 조사해야 된다. 눈으로 빨리 딱 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때 N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항수를 늘 기억해라. 그러면 너는 2-1분의 초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 항수가 몇 개입니까? 앞에 거는 4개. 빼기 1이고. 그래도 수원을 배웠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에 초항은 1인데 3에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항수 3개. 또 여기 2 있다고 여기 2 넣는 애들 많대. 냄새납니다. 자, 그래서 너는 1이고요. 16 빼기 1이니까 너 15 곱하기 2고요. 27, 26,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하면 얼마야? 15가 10개 있으면 150, 15가 3개 있으면 45, 100. 됐어.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좀 어려운 학교 가면 이제 모든 양의 약수의 총 뭐도 나올까? 곱도 나옵니다. 네, 그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심한 문제 풀 때 할게요. 그래도 기본기를 배웠다면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됐어. 다 아는 거 하니까 재미없죠? 빨리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 다 아는 거예요. 곱사건과 합사건을 공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 여기 중요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확통할 때 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하는데요. 나는 그냥 무지개 색 순서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무기가 아니고 무지개.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인접한 영역을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인접한 영역이라는 거는요. 경계선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얘랑 얘랑 인접합니까? 안 합니까? 공유하는 게 선이야 점이야? 이거는 인접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랑 얘는요? 인접하는 게 아닙니다. 쌤 여기서 만나자 닥치십시오. 공유하는 게 선이어야 됩니다.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공유하는 게 점이잖아. 그럼 이 둘은 인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영향력이 큰 놈부터 생각. 아니 이거는 구종 교과서에 다 있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아 영향력이 큰 놈부터 채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에는 저 빨간 멘트부터 먼저 떠올랐어야 돼. 안 떠올리면 안 돼. 그럼 누구부터 채워야 될까? 그렇지. A를 채우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B를 채우고요. C 채우고요. D 채우고요. E를 채웁니다. A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렇지. 5가지. B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C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빨간 거 칠했다고 칠게. 그럼 여기 주황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색깔이죠. 그러면 C는 빨강도 주황도 아니어야 됩니다. 몇 가지? 3가지. D는 3가지. E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 그렇지. 곱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야, 이거 왜 곱해야 돼? 왜 곱해야 돼?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많은데 왜 곱해야 함? 곱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곱해야 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하는 건 그냥 감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문제에서 원하는 건 5개의 영역을 뭐 하고 싶다? 칠하려고 싶다. 요게 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A만 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A 칠한다. 그리고 B도 칠하고 그리고 C도 D도 E도 칠해야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도착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된다.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접속사를 뭐로 쓴다 했습니까? A를 칠한다. 그리고 B도 칠한다. 그리고 C, D, E도 칠한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문제 뜻에 맞아진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접속사 and가 들어가니까 곱하기잖아. 병신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곱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쌤 뒤에 칠할 수 있는 게 주황색일 때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개인데 누구? 정확하게. 빨주, 노, 초, 파. 이거 잘 보십시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B에서 C로 갈 때 B가 주황색이면 노, 초, 파 3가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주황색 말고 다른 거 바꿔보십시오. 얼마? 빨, 주 말고 빨, 노 칠했다고 칠게.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뭐야? C에 주, 초, 파 이게 가능하죠. 한 개 더. 초록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는데 너희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3가지인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식을 했어야 돼. 너도 3가지로, 너도 3가지로, 너도 3가지로, 너도 3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한 방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한 방에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게 어디 문제냐 하면 밑에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은 밑에 문제가 나옵니다. 위에 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고요. 여러분 이거 답 얼마라고 구했습니까? 못 구함? 비교라고 하는. 비교라고 어디 필지 아니겠지 넘어가는. 아니죠. 풀어보셔야죠. 풀어봤어? 얼마 나왔어? 360 아닙니다. 안 풀어봤어? 못 풀어봤어? 안 풀었어? 시간 드립니다. 빨리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수정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야. 학교 내신에 이런 게 나온다고. 쓰지시 벌써. 어떻게 들어갔지? 쪼개야죠. 쪼갠다. 한번 웃어준다는 소리인가?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쪼개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영향력 큰 놈이 누굽니까? A죠. 영향력 큰 놈 A부터 칠하겠어요. 그리고는 알파벳 순으로 가겠다. B, C, D, E 이런 식으로 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빨간색 칠했다고 볼게요. B에 칠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곱하기면 이해되겠죠? 너 주황색 칠하고. C에는 몇 가지? 빨도 아니고 주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면 너 3가지. 오케이. 그래서 빨리 주노.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여기를 빨간색, 주황색 칠했을 때 여기 3가지. 3가지 계속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칠할 수 있는 색깔 뭐 있습니까?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주황색이어도 되고 초록색이어도 되고 파란색이어도 돼요. 그러면 이거 봐봐. E는요. 너랑도 인접하고 너랑도 인접하고 너랑도 인접합니다. 그런데 주황색일 때는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옵니까? 주황색입니다. 주, 빨, 주만 아니면 되잖아. 그렇지. 너는 노, 초, 파 이렇게 3가지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을 칠했다면은 빨, 주, 초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 나올 수 있음? 2가지 나올 수 있죠. 노파. 잘 생각했네요. 얘는 뭐 칠할 수 있음? 노초.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푼다는 거 말이 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먼저 깨고 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방에 못 푸는데 얘네들은 2로 똑같잖아. 얘네들은 한 방에 풀 수 있어. 그래서 쪼갭니다. 여기를 쪼개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가는 거지. 그래서 답지 같은 거 보면 여기서 한 방에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솔루션을 가시면요. 첫 번째 1번 케이스 보십시오. 너희 어떻게 요약할래? 1번 케이스 B와 D가 뭐 할 때? 그렇지. 그래서 답지 같은 거 보면 B와 D가 같은 색입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나옵니다. 2번 케이스는 B와 D가 같은 색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적기도 하죠. 이해하셔야죠. 그래? 그러면 나는 A, B, C, D, E 순으로 칠할 겁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4가지. 요때 조심해야 되는데 B에 뭔가 한 개를 칠했다면 그 녀석과 같은 색을 칠하는 D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렇지. 한 개라고 하셔야죠. 4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황색을 칠했으면 주황색 하나밖에 못 칠합니다. 노란색을 칠했으면 노란색 하나밖에 못 칠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C는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했을 때 요 상황을 봐야지. E는 몇 가지? 그렇지. 3가지를 칠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너는 20에 9를 곱하니까 180 이렇게 나옵니다. 됐네요. 그럼 이것도 A, B, C, D 순으로 갑시다. 그럼 A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D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2가지. 그때마다 D에는 얼마?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센스. 이 정도는 납득을 해야죠. 그래서 20에다가 얼마야? 12. 그래서 얼마야? 240. 오, 맞춰냈네요. 접속사 뭡니까 이거? OR인 거 맞습니까? OR이니까 뭐로 들어가? 플러스로 들어가죠. 중복은 없어요. 그래서
420까지. 요게 학교 시험 문제. 아주 좋은 거. 자, 그래서 답지 같은 거 보면 이 B와 D가 같은 색이고 B와 D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누는데 왜 그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짓을 해봐야 된다고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복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넘어갑니다. 지분 금액. 풀어봤습니까? 자, 요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요게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서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1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10원짜리 4개 있습니다. 100원 한 개. 그 다음에 50원 두 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나 100원 내야지. 100원 내야 되는데 100원 한 개가 됩니다. 100원 낸다고? 나 50원짜리 두 개 냈는데. 그럼 이것도 100원 내야지. 너도 50원짜리 두 개 내야지. 요 멘트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입장에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은 다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것 지불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불하는 금액의 입장에 맞춰서 보십시오. 금액. 너도 100원 지불했고, 너도 100원 지불했네? 그러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이게 같은 거면 뭐가 중요한데요? 같은 거면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죠. 너도 100원 지불, 너도 100원 지불, 중복 발생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중복 발생하면 그 중복했는 만큼 빼자고 했잖아. 근데 이 유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 뭐였죠? 알잖아. 돈을 뭐 해라? 바꾸는 거 전문 용어로. 그렇죠. 그래서 중복 발생인데요.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통합니다. 그래서 중복 피하는 방법. 환전.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 예를 보시면요. 100원짜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100원짜리 입장에서는요, 안 낸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안 낸다가 있고, 한 개 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100원 입장이고요. 50원짜리에는 안 낸다. 안 낸다를 뭐로 바꿔 적을까? 0개 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한 개 낸다, 두 개 쓴다. 여기까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0원 입장에서는 0부터 얼마까지 갈 수 있어? 그렇지. 1, 2, 3, 4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100원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두 가지. 너는 뭐가 되죠? 세 가지. 너는 뭐가 되죠?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해놓고 흐흐흐거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그렇지. 여기에서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선택해버리면 빵원이 되거든. 근데 빵원 지불하는 거는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빼기 얼마? 1. 빼기 1. 이게 꼬리로 붙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원. 이렇게.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들 문제 풀어라 그러면 이 앞에 부분 못 적는 애들 잘 없습니다. 근데 요거 빠트려서 틀리는 애들이 3등급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내가 말하는 3등급은 과거의 3등급이야. 4%, 7%, 11% 이렇게 갈 때. 그러면 바뀌는 세대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러면 3등급은 곧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여기까지 챙기고요. 바뀌는 세대에서 2등급 애들부터 이거 안 적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태 칠 때 이거 안 적고 실수했다 대헷거리는데 내가 볼 땐 넌 2등급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적어내는 게 실력이다. 레슨 6, 5, 30, 29 이렇게 됩니다. 지불하는 금액수 이 보십시오.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랑 단위가 같아질 수 있네. 100원으로서. 그러면 큰 놈을 작은 단위로 다 환전을 합니다. 100원짜리 한 개 환전하면 50원짜리 몇 개로 변합니까? 그래, 50원. 두 개가 늘어나는 것이니 몇 개? 그렇지, 4개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10원짜리 4개 있다고 봐야지. 야, 그 다음에 이거 봐봐. 50원이랑 10원 4개는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어, 없어? 중복이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환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낸다, 안 낸다를 보면 됩니다. 이거 몇 가지 있을까? 그렇지, 이거 5가지 있고. 너 몇 가지 있어? 5가지. 꼬리에.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20 몇 가지? 24가지. 지불 방법, 지불 금액.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쉽게 갑시다. 500원짜리. 2개가 있고요. 100원짜리.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영어는 제외입니다. 그때 지불 금액의 수. 아무래도 금액의 수가 어렵죠.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간 드림 풀어보상.
자, 답이 나왔니?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자, 보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500원짜리 2개가 있고 100원짜리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듯 일단 100원 한 개랑 50원 2개를 쓰면 100원이라는 금액이 중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5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100원짜리가 몇 개 있듯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얘네 둘을 보면은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다 없다? 있다. 중복이 있습니다. 이거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다 없다? 그렇지. 이것도 중복이 있다. 근데 너는 금액적으로 중복이 있다 없다? 여기는 중복이 없다. 아 그래? 그러면 환전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환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500원짜리 2개는요 100원짜리 10개랑 같습니다. 50원짜리 몇 개랑 같습니까? 20개랑 같죠. 그러니까 50원으로 다 환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20개가 될 거고요. 100원짜리 5개, 500원이야? 그러면 1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10개랑 같은 거지.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요 내 눈에 50원짜리 몇 개 있다고 봐야 함? 30 몇 개? 네, 32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원짜리 3개 있다고 봐야지. 이렇게 환전을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낸다, 안 낸다까지 가면 어떻게 돼? 33 곱하기 4 빼기 2 그렇지. 이렇게까지 가야죠. 그럼 너는 132에서 1 빼니까 131 맞죠? 그래서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쌤, 500원짜리 2개 있는데 100원짜리 5개 있으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2개 다 환전 못 하잖아요. 환전은 중복을 피하는 요령이기 때문에 금액의 입장에서는요. 금액적으로 한 번이라도 중복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니? 그 다음 뭡니까? 교란수. 배운 적 있다 없다? 교란수. 있어. 교란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머릿속에 있어 없어? 들어봤어? 오케이. 배웠어요. 기억났습니까? 그 5번째가 44인가? 그거까지는 기억이 나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것도 기억나? 아니야. 배웠구나. 다들 경험이 있구나. 오케이. 하 누구랑 했습니까? 너희들 수학 하가 될 건데. 교관희 선생님 한 번, 김기철 선생님 한 번, 박병희 선생님이구나. 2번 했습니까? 김기철 선생님 수학. 그러면 2번 했네? 기본 정석으로만? 한 번은 실력. 실력까지 봤구나. 어디서 일어났어? 같이 들었겠구나. 아니야? 우열쌤한테. 너도 실력을 배웠구나. 근데 디포가 지금 44가 생각난다고? 실력 몇 점이에요? 22점? 8점인데요. 8점? 그래도 여기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인쌤한테 배웠다라는 게 다른 점이죠. 기억을 하고 있네. 강인쌤 짱이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보겠습니다. 교란수.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잘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문제를 풀다 보면 교란수와 점화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죠. 자, 교란수와 점화식이라는 게 있는데 교란수를 유도할 거고요. 교란수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란수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총 1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려 갑자기 출동하게 되어 벽에 걸려있는 비니의 모자를 꺼내어 헐레벌떡 가져갈 때 이게 포인트죠. 자기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 A가 자기 모자 A, 자기 자신
모자 A를 선택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인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A가 A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하는 거고요. 교란이 방해하다 해가지고 뭐 디스럽션도 되고요. 또 디스 뭐도 있는데 아무튼 D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셜 D를 따를 겁니다. 옛날에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뭐 할 거냐 하면 여기에서 교란수의 값을 잡아올 겁니다. 한쌍교란. 어차피 외국 한문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뭐로 교란을 시키냐 하면 소방관으로 교란하지 않습니다. 무도회를 갑니다. 남녀 한 쌍이 무도회를 갔어. 자기 남편이 자기 자신의 부인과 춤을 추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것도 교란이죠. 그러면 남자를 우리는 1번 허스밴드라고 하겠습니다. 여자를 1번 와이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교란을 시켜야 돼. 그러면 한 쌍밖에 없을 때 무도회 갔는데 우리밖에 안 왔어요. 그럼 교란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한 쌍을 교란한다 해가지고 D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0. 교란을 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쌍 교란합니다. 그러면 무도회에 두 쌍이 왔습니다. 남편 2명. 그 다음에 와이프 2명. 이렇게 왔죠. 교란을 하려면요. 남편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함?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H2는 반드시 H1으로 가겠네요. 노란색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너를 탁 옮겼더니 이렇게 되더라. 교란은요. 화살표가 교란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교란이 되는 이 순간이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D2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쌍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교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외우셔요. 세상 교란. 그러면 H1, H2, H3, Y1, 2, 3 이렇게 있네요. 이번에는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기준 1번 남편이 누구한테 가는데? 2 또는 3. 그렇지. 2 또는 3으로 가는 거 따로 그려야. 귀찮아. H1, 2, 3 H3 Y1, 2, 3 그럼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1번 남편이 3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겠죠. 2번이 어디로 갈까요? H3. 요쪽으로 가면 잠시만. 이거 교란돼야 안 돼. 이런 경우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가 교란이 돼야 돼. 그래서 너 안 되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네. H2는 어디로 못 가? W2로 못 가. 그럼 너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네. 그럼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세상을 교란하는 방법 D3는 얼마?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은 케이스가 적으니까 괜찮지. 그런데 교란하는데 네 쌍을 교란하겠습니다. 네 쌍을 교란하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D는요. 네 쌍 교란하면 얼마가 됩니까?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몇 번 그려야 돼? 9번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뭐를 강조하냐 하면 수용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상 교란을 할 때는요, 수용도를 이용한다. 사실 너희 때는 많은 방법과 많은 공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거 없는데 경우의 수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수용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안 하고 넘어온 연습 문제들을 보면 전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인데 싹 다 수용도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얘를 굳이 수형도로 보면요. 얘를 수형도로 보면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을 기준 잡으면 1번 남편, 2번 남편, 3번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요 상황을 어떻게 수용도로 그리냐면 1번 남편은 3번이랑 춤을 추니까 요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H2 밑에는 누가 적혀야 함? W. 그래, W1. H3 밑에는 W2. 요게 한 가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겠다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는 저기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좀 올게요. D4 오겠습니다. 남편 몇 명 준비돼야 됩니까? H1, H2, H3, H4 이렇게. 그러면 기준을 딱 잡아야 돼. 1번 밑에는 누가 못 오? W1이 못 오잖아. 그럼 올 수 있는 게 W2 올 수 있고요. W3도 올 수 있고요. W4도 올 수 있는데 W3, 4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유사하다고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 그럼 W2가 이렇게 된다면요. H2 밑에는 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W1 올 수 있고요. 또 W. 그렇지. W3 올 수 있고요. Y4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잘 집중해봐. 요렇게 춤추고 요렇게 춤춘다고 칩니다. 그러면 남은 게 3, 4가 남았어? 3, 4, 5도잖아. 4, 3이 오는 수밖에.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가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2, 3 썼습니다. 1, 4가 남았네요. 1, 4가 남았으면 여기 누구 올 수 있음? 1, 4가 남았는데 여기 4니까 여기 4가 5도. 그럼 여기 반드시 4가 와야 돼. 1이 됐네요. 2, 4를 썼네. 1, 3 남았어. 3이 여기 못 오네? 1이 와야죠. 3이 여기 오네. 아,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번 남편이 얘랑 춤추고 1번 남편이 얘랑 춤출 때마다 몇 개씩 나와? 3개 나오고 너도 3가지 나올 거 하나 유사하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아, 그래서 우리는 D4 네 쌍을 교란하는 게 9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공부해 줘야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이제 5쌍을 공부하죠. 모의고사에서는 5쌍까지는 나왔습니다. 5쌍을 교란하려면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44. 갑자기 44가 됩니다. 이거는 수영도로 그려도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44를 왜 그런지 프루프를 나타내려면요 차라리 정화식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도 2학년 때 이런 거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몇 번 증명해보면 바로 이해되고 외워집니다. 까먹어도 그때 다시 증명해내면 돼. 자, 그래서 점화식을 잡아낼 건데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는 수학을 배웠으니까 되게 좋네요. 방금 인덱스가 1일 때 교란수 얼마였죠? 0이었어요. 이렇게. 인덱스가 2일 때 얼마였죠? 저기 다 있잖아. 1. 일부러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규칙성을 잡아내야 되는데 너는 2였어. 인덱스가 4한 거는 9였어.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아래 위로 더합니다. 0이랑 1을 더하고요. 둘 중에 더 큰 인덱스를 곱합니다. 그럼 값이 얼마입니까? 2. 얘가 나와버리죠. 그 다음 거 구하고 싶다고요? 요거 2개 더합니다. 더했는 두 수에 더 큰 인덱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 9가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D5도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앞에 거 2개 더해. 그리고 얼마를 곱함? 그렇지, 더 큰 인덱스를 곱함. 그러면 너는 얼마가 돼? 44가 된대요. 일단 규칙성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 dn이 있고요. dn 플러스 1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밑에 거를 위해서 이렇게 봤고요. dn 마이너스 2가 있고요. dn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dn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너는 머릿속에 떠올려봐봐. 어떤 규칙성이 있음? 동그라미. 그렇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n-1 더 큰 인덱스 더하라고 임마. 그걸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n-1에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dn-2 dn-1 주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외우기도 쉽네요. 두 개 더해서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큰 인덱스 곱하면 항상 밑에 게 나오고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큰 인덱스 곱하면 밑에 게 나오고 나 이제 외웠어. 뒷장 넘겨보십시오. 잠시만. 뒷장에 내가 공간 줬어 안 줬어? 안 줬습니까? 와 공간 좀 남았습니까? 아니 설마 좀 망했네요. 네, 증명해야죠. 어차피 교란수는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왜요? 그거 왜 배우는 거지? 그냥 RPM이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RPM도 잘못한 거지. 지금 사설 문제집들이 잘못한 거지. 사설 문제집은 그 교육과정이 없는 것도 막 내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증명. 정화식 증명. 자, 요거는 그 공간 안에 다 못 적을 수도 있어. 다 한 다음에 사진 찍어가서 집에서 정리해보는 게 맞을 겁니다. 괜히 적다가 공간 부족하면 짜증날 거니까. 다 해봐서 알아. 그렇지 않아? 집에서 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증명을 해보십시오. 이제 증명을 할 때는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정화식이 방금 했습니다. dn, n쌍을 뭐 한다? 교란한다. n쌍을 교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얼마? 그렇지, n-1. 그 다음에 d에 n-1 더하기 d에 n-얼마? 2. 이제 외우잖아. 두 개 더해서 앞에 거 더 큰 인덱스 곱해라. 자, 이거를 증명할 건데요. 상황은 얘를 좀 이용할 겁니다. 소방관을 대문자 A라고 볼 거고요. 모자를 소문자로 볼 겁니다. 대전제를 깔 건데요. 대전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전제를 보면 A가 B의 모자를 가져간다. 이렇게 대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1번 케이스는 B가 누구 거를 가져간다. A 거 가져간다는 거지. 그거 말고 두 번째는요. B가 A 아닌 다른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A 거 가져가는 거랑 A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거랑 절대 중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랑 그냥 더해버리기만 하면 되네. 중복은 없을 거니까.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소방관이 여기 있습니다. 소방관 A, B, C, N명이 있겠지.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이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소방관 말고 모자가 있겠죠. A 모자, B 모자, C 모자, 얘도 N개가 있을 겁니다. 대전제가 뭐였죠? A가 누구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근데 1번 케이스는 뭐였죠? B마저 A 거를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N쌍을 교란하는 게 DN이었잖아. 지금 몇 명 남았어? N 빼기 2명이 남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교란만 하면 끝인 거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교란하는 방법의 표기법은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n-2명 남았네. 요만큼만 교란하면 되네. 그래서 D에 n-2가지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도 쉽습니다. 한 개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소방관 A, B, C, N명. 그래. 그 다음에 모자 A, B, C 이렇게 갑니다. 대전제 A가 누구 걸 선택한다. B 거를 선택한다. 중요한 건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B가 A가 아닌 요것도 보셔야죠. B가 A가 아니래. 그러면 B가 A로 가는 이거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B가 A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A가 아닌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요만큼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요 녀석을 밖으로 빼버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소방관이 있는데요. 저 주황색 부분, 파란색 부분을 빼버리면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뭐 D가 있고요. 쭉쭉 가겠죠. 모자가 있을 건데 잘 보십시오. 아니 정면에 집중하지 마.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만큼 빼버리면 여기 누가 와요? A가 오고 밑에는 그렇지 C. 그 다음은 D. 쭉쭉 가야 됩니다. 근데 아니 봐봐 제일 중요한 거 노란색 보십시오. B가 A에 못 간대. 이게 1로 못 가고요. 이게 1로 못 가고요. 이게 1로 못 가는 게 교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얘로 못 가는 거 마치 A가 A로 못 간다 이 느낌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몇 명을 교란해야 됩니까? 그렇지. 너가 1로 못 가고 너도 1로 못 가고 너도 1로 못 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 n-1명을 교란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문맥이 그러하네. 됐습니다. 그러면 가위 1번, 2번 1번과 2번에 의해서 n쌍을 교란시키겠습니다. n쌍을 교란시키는 거는요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니까 앞에 좀 비워주십시오. 여기에다가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1번 케이스는 n-2였고요 2번 케이스는 n-1이었습니다. 다 왔네요. 이제 여기를 뭐로 보냐 하면 대전제를 다시 보십시오. 대전제를 다시 보시면은요 저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가 B의 모자를 가져간다. A가 C의 걸 가져간다. A가 D 가져간다.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자기 자신 거 못 가져가니까 A 빼고 n-1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외우는 방법은 위에 거 2개 더해서 더 큰 인덱스 곱해라.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결국 너희가 자주 쓰는 거는 사실 암기는 이걸 하셔야죠. 다시 한번. D1이 얼마였지? 0. D2는 1. D3는 2. 야, 외우기 너무 쉽지 않아? 그냥 0, 1, 2야, 0, 1, 2.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딱 기억하고 나면 D4는 쉽잖아. 더해서 곱해. 9. D5 쉽지 않아? 점하식을 생각하면 더해서 곱해. 그렇지. 40. 그럼 D6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점하식 함께 기억하자. D에는 dn-1에 dn-2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해라? 더 큰 인덱스를 곱해라.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십시오.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디 가야 되니? 정하식 문제. 아까 있었던 거. 이거. 자, 대표님 8번입니다. 보시죠. 자, 4명의 학생이 시험지를 본 후에 시험지를 선택해서 채점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을 때. 다 다른 거 선택해야 되네. 몇 쌍을 교란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D 얼마? D 4쌍. 맞죠? 그럼 이거 암기하고 있네요. 얼마였지? 9. 이렇게 들어가야지. 쌤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요. 왜 이원? 교육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림 뭐? 수영들. 구를 까먹었다면 수영들을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 웨이트.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 걸음 더 가볼까요? EX. 한 개만 가져볼게요. 자, 너희한테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가 중,
두 명은 자신의 시험이지. 세 명은 남의 시험이지. 채점하는 경우수. 그렇게 묻습니다. 어쩔 수 없네. 시간 관계상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명은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선택해야 돼. 식이 어떻게 되지? 5 곱하기 3은 2. 그래서 식은 그 기호. 오, C. 그렇지.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 거 매길 사람 손들어. 2명만 선택하면 되죠. 52가 되지. 이렇게. 그리고 3명, 남은 3명을 교란해야 하는데 D3. 이렇게. 그러면 52는 얼마입니까? 5 곱하기 4를 얼마로 나누면? 1로. D3는 얼마였지? 2였죠. 그래서 너는 25. 뭐예요, 정도? 공부하셔야죠. 이해되겠습니까?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뒤에 있는 뭐는 못했음? 피보나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꼬리를 물어서 피보나치 갈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들으래. 이제 우리 확통 시작 안 했습니다. 확통하려면 이거 너희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수학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 제위에 보면. 공통수학 1의 지식을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확통이 됩니다. 그래서 복태 는 오늘 배운 거 경우의 수 어제 C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낼 거니까 공부하시고요. 점화식 증명이요. HW는 잘 봐봐. 확통도 있잖아. 정석을 찾아보시면 막 고결까지 그냥 정석 1단원이 순열입니다, 여러분. 순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정석 1, 2단원 연습 문제 제외하고요. 예습을 해보십시오. 예습이면 안 풀어도 된다는 아니죠. 필수 예제랑 그 다음에 유제 요거 예습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순열로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중고.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공부해 오셔야 되냐 하면 1단원은 다 해야 되고요. 2단원은 2절까지. 이해되겠습니까? 2절까지. 2절 포함이요. 2절 포함. 3절은 안 배운 거니까 안 해도 돼요. 뭘 배웠다고요? 네, 이건 다 배운 거야. 배운 거라서 요거 복습시키고 공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 유형서 샀습니까? 뭔지 몰라서. 아직 안 샀습니까? 유형서는 그냥 또 단순하게 RPM 사면 됩니다. 또 RPM 말고 딴 거 해볼까? 좋아하는 책 있습니까? 없어요. 좋아할 만한 게 없어요. 쌤? 아니요. 좋아하는 책 있어요? 좀 더 두꺼운 유형서 좀 해볼까? 아니요. 양치기 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RPM 한 3배 정도 두께의 그 마플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거 진짜. 그러면 진짜 많은 유형을 접해볼 수 저 그래서 있어요.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돼요, 진짜. 대신 걱정하지 마. RPM 정도만 하고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는 내가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확통은 쉬워. 아마 2달 안 걸릴 듯. 와, RPM. 오늘 여기까지.